분배가 협동조합이다. 성장과 분배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이나 정책학, 경제학 이런 분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국가의 이념적 목표이자 핵심적인 정책 지향 가치입니다. 민주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 정책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마치 남북 비무장지대처럼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고 서로 상반적이고 충돌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중요시하면 우파, 분배를 중요시하면 좌파, 이런 그 양분론적인, 양극단적인 그런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단적인 인식이 결국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이주의 정책도 약점과 문제점이 있고 분배 이주의 정책은 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적절한 균형과 통합,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새가 한쪽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고 두 개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균형적인 날개짓을 했을 때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열차의 바퀴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야 달릴 수가 있듯이 이 성장과 분배는 어느 누구도 어느 쪽도 가치를 격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이런 그 긴장 관계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는 없느냐? 서로 융합되고 화합되는 공통적인 분모가 없느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인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약자들, 극빈자들에 대한 분배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협동조합도 하나의 중소기업, 기업입니다. 엄연한 기업으로서 기업 육성의 성장 정책이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균형과 통합의 분야라는 것이, 공통분모라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가 무엇이 우선하느냐, 이런 논쟁은 지속적으로 되어오고 마치 이게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을 하는 분야들의 그런 일종의 그 먹거리 토론을 하면서 하나의 식량거리처럼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이 이제 논쟁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어가고 하는데요. 결국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계란이 있어야만 닭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암탉이 있어야만 계란이 나올 수 있고 어느 쪽이 우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성장이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 때 우리가 사냥을 해서 토끼를 열심히 잡아야만 그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사냥을 하지도 않고서는 고기를 나눠 먹기가 힘이 들고요. 굳이 고기를 먹자고 하면 남들이 잡은 것을, 이웃 마을에서 잡은 것을 빌려와서 대출을 해와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국은 그 부채로 인해서 파산이 오고 경제적인 붕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성장이 약하는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는 서로가 무시할 수 없는 조화 균형을 갖추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지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협동조합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교정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 경제적 변화의 중심 도구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과 사상, 정체성과 원칙, 협동조합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영 전략, 자본 조달과 배당 방법, 또 선진국의 협동조합 성공 사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수십 번을 고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인일보 기자님께서 제 책을 이제 이 보도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양극화와 같은 우리 시대의 문제점에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 서두에 과연 자본주의는 선택받은 금수저들만의 화려한 파티인가? 이런 그 화두를 던지면서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급성장을 했지만은 양극화와 청년 실업, 고령화와 저성장, OECD 최저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등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은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 정책이다. 젊은 청년들에게 이유 없이 30만 원씩을 나눠주는 것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뭔가 335 짝을 지어서 협동조합 창업을 하고 그 일자리를 하고, 그 일자리가 비록 기업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중요한 국가적인 자산으로 남는다. 기술적인 그런 자산으로 남는다.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자가 여러 가지 연구 경험과 대학교 강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 사례와 역사와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썼고, 2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실무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다. 또 농촌여성신문의 이명희 기자님께서는요, 협동조합 지역개발을 전공한 우재영 경제학 박사가 양극화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명쾌한 해설서를 내놓았다. 참고로 이제 저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농협에서 주로 주경야독을 하면서 이 박사를 할 때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 경영대학원이나 당국대 행정대학원, 농협대, 강남대, 성결대, 아주대 이런 곳에서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가 쓴 논문들은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제 왜 협동이 필요한가, 왜 협동의 경제가 필요한가, 이 협동조합의 사상적인 선구자들은 누구가 있는가, 협동조합의 아버지 로버트 오웬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일반 의지를 만들어낸, 공동체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낸 장자크 루소가 협동조합의 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탄생과 발전, 또 농협과 신협의 이런 탄생 배경, 그 협동조합의 정체성, 경영 전략, 자본 조달, 성공 사례 이런 것에 대했었고요. 설립 실무 절차에 대해서는 단계별, 절차별 협동조합의 설립 방법,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업의 운영과 평가, 그리고 제 이제 생각을 쓴 저성장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육성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런 쪽에 이제 칼럼 비슷한 글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서두에서요. 당군 이래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다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째서 피비린내 나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패배의 의식으로 우울의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흑수저와 금수저도 나오고요. 양극화 나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조합원이 경영자도 되고 통제자도 되고 직원도 되는 이런 그 협동조합만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러한 사례로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고요. 미국의 선키스트 협동조합도 있고 세계적인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극단으로 달리면 반드시 문제점과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협동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우대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기업인들을 공동 안보적 차원에서 극진하게 애우를 하고 이번 기업인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후세나 젊은 청년들의 롤 모델로 삼아서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극대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역동적인 도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작은 나라가 미국 나스닥 시장의 기업의 약 30%를 상장시키고 있고요. 전 세계 노벨상의 약 22%를 차지하는 이러한 역동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크기의 인구도 약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